관세와 환율 등 지난주 시장을 짓눌렀었던 악재들은 다행히 사그라들었고 오늘 시장에서는 비만 치료제, 특히나 경구용 쪽에서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정책 기대까지 새로운 모멘텀들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번 주 그리고 내일 시장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할지 지금부터 테마와 종목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는 이제 오늘 개인적으로 화장품에서는 APR,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서는 일동제약, 반도체에서는 SK하이닉스 등 이 업종을 대표하는 종목들이 시장에 생명수를 좀 불어넣었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 시장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 주셨던 것처럼 대표적인 산업들이 좀 호재가 하나둘씩 만들어지다 보니까 테마적인 수급이 좀 강하게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이 붙었던 게 기관이나 외국인이 조금 더 강하게 붙었습니다. 그래서 메이저 수급이 붙으면서 대표적인 업종들이 올라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다른 테마적인 하부 벤더 기업들도 올라가면서 어느 정도 좀 받쳐주는 매수에 강한 시장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에 좀 황금 연휴를 앞둔 만큼 투자 심리가 조금 위축이 되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월요일부터 다시 한번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다 보니까 시장에 대한 기초 체력은 굉장히 단단하다는 걸 확인하는 날이지 않았나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시장을 어떤 그림으로 보셨는지 저희가 정리를 먼저 해봤고요. 지난주에 소개해 주셨던 데이터 솔루션이 오늘 장 초반에 24% 넘게 올랐었더라고요. 지금 화제까지 더해지면서 데이터 센터가 또 테마의 중심이 된 걸까요? 네, 맞습니다. 저 그때 당시에도 이제 데이터 센터에 대한 확충 기대감이 이어질 것이다. 그리고 블랙록 회장이 한국에 대한 좀 허브 역할을 할 거라면서 추가적인 투자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에 맞물리기 시작을 하면서 화재 사건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이중 보완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데이터 센터를 민간 업체에도 추가적으로 수주가 늘어날 전망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그렇게 된다면 제가 설명드렸던 데이터 솔루션이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 처리 솔루션에 대한 수요는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 단위에 대한 수주가 늘어날 수 있을 거라는 호재 그리고 글로벌적인 투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데이터 센터가 완공된 이후에 수요가 또 늘어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강세를 보여줬는데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윗꼬리를 좀 길게 달긴 했습니다. 그래서 앞전에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다가 계속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게 저점을 높이는 흐름만 만들어지면 된다. 앞전에 매물대가 워낙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장 막판에는 그래도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들어오면서 매수세가 끝까지 붙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윗꼬리를 길게 달아서 조금 불안하신 분들이 계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점을 높이고 있다는 것만 보신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다시 한번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전고점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가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여유 있게 홀딩하자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도 2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데 조금 더 수익을 극대화하자라고 전략을 점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럼 이제 저희는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일 시장에서 공략 가능한 키워드 무엇일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코스닥에 대한 모멘텀이 강하게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좀 좋은 키포인트가 기술 경쟁에 대한 모멘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 생각이 들고 있어서 오늘의 키워드는 기술 경쟁에 대한 키워드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술 경쟁. 딱 이 단어만 들어서는 어떤 얘기인지 감이 잘 안 오거든요. 최근 들어서 시장에 보시게 되면은 기술 경쟁, 즉 패권 경쟁에 따라서 누가 선도하느냐에 대해서 좀 경쟁을 하고 있는 산업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특히나 주식 시장에서 이 경쟁이 붙었을 때 기대감이 올라갈 수 있는 굉장히 좋은 테마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수위를 볼 수 있는 업종들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을 막론하고 기술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곳에서 좀 상대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는 테마와 기업을 집중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그 테마를 우리는 선점하러 가보겠습니다. 첫 번째 테마는 무엇일까요? 네, 여전히 전 세계적으로 기술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테마 비만 치료제에 대해서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경구용 비만 치료제 그 안에서 일동제약 얘기로 오전장부터 오후장까지 정말 시장 안에서 많은 얘기들이 나온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오늘 거의 바이오를 일동제약이 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제가 비만 치료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일동제약이 이 트리거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최근 이슈를 보시게 되면은 일동제약이 이번에 IR을 통해서 4주 동안 최대 13.8%에 대한 체중 감량에 대한 효과를 보여줬다. 유의미한 임상실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데이터를 밝혔기 때문에 그럼 이제는 경구용에 대한 경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모멘텀 형성이 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 글로벌 빅파마들은 비만약에 대한 모멘텀을 키우기 위해서 라이센스 아웃을 굉장히 크게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4분기에는 더 강한 시세가 만들어질 거라는 증거가의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는 만큼 비만 치료제에 대한 시장은 누가 여기에 대한 패권을 가지고
가져갈 수가 있을지 여전히 경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기대감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들 집중적으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최근에 비만 치료제 시장 파이 자체가 엄청나게 커질 것이다, 뭐 커졌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점으로는 어떤 점을 우리가 또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장점으로는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기대감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장기 지속성에 대한 모멘텀도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고요.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경쟁도 확대가 되고 있는 만큼 이 기술력을 연구 개발하거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상승에 대한 룸이 여전히 많이 남아있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GLP-1 기반으로 해서 여기에 연구 개발이 지속적으로 했는데 이거 외에도 지방 간염에 대한 치료제 물질까지 추가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GLP-1이라는 물질만 가지고 우리가 경쟁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지방 간염까지 타겟으로 잡으면서 다양한 물질에 대한 신약 개발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은 경쟁할 수 있는 모멘텀이 커진 만큼 주가 상승에 대한 요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게 커다란 장점이다. 올라갈 종목들이 많다는 게 가장 커다란 장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반면에 투자자분들이 좀 유념해서 유의해서 보면 좋을 만한 단점으로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장기 지속성 주사제라든지 경구용 치료제는 임상 1상이라든지 전임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상 1상부터 3상에서 품목허가 승인까지는 보통 10년이 걸리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이벤트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올라갔다가 세론이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점도 우리가 리스크 차원에서 미리미리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바이오를 투자할 때는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임상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언제든지 나타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세론은 항상 우리가 주의가 필요하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 경쟁이라는 키워드 안에서 첫 번째 테마 비만 치료제에 대해 저희가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두 번째 테마로 넘어가 볼게요. 무엇일까요? 네, 또 하나 경쟁을 하고 있는 게 오늘도 시장을 뜨겁게 얘기했었던 스테이블 코인 한번 체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테이블 코인, 뭐 네이버와 두나무 얘기 오늘도 정말 끊임없는 기사들이 쏟아졌어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네이버에 대한 소식이 업데이트가 된 게 우리가 네. 그동안에 얘기가 나왔던 게 두나무가 네이버 밑으로 들어가는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번에 또 한 번 단독 보도이긴 하지만 추가적으로 얘기가 나온 게 송치영 두나무 회장이 네이버의 최대 주주로 올라가는 소식까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두고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또 한 번의 시나리오가 나오는 게 네이버 파이낸셜과 두나무의 지분, 송치영 회장에 대한 지분을 포괄 주식 교환을 한 다음에 네이버 파이낸셜과 네이버가 합병을 한다. 이런 가능성도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네이버의 경영권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이해진 회장의 지분이 3.7%로 한 1조 가량이 되는데 송치영 회장에 대한 두나무 지분은 2조가 넘어가기 때문에 최대 주주로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 사실상 두나무의 최상단으로 네이버의 최상단으로 두나무가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좀 속도가 빠르게 개화가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모멘텀으로 3일 동안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네이버는 추가적인 매수세가 가능하다라고 증거해서 언론이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지금까지도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직 이제 뭐 구체적으로 어떻게 합병이 될지에 대해서 정해진 것은 없지만 다양한 시나리오들이 제기가 되고 있고 네이버와 두나무 결국은 서로 이제 윈윈하는 구조로 갈 것이다. 뭐 이런 기사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그럼 그 안으로 들어가서 장점 먼저 체크를 해볼게요. 네, 제가 항상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메가 사이클이 올 때는 이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 경쟁이 본격적으로 만들어진다라고 하면은 너도 발행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네이버도 이제 네이버 페이를 필두로 해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하거나 카카오페이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본격적으로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빠르게 확산을 할 거다라 바라보고 있고요. 아직까지 슈퍼 사이클이 오지 않았다는 게 여전히 장점이고 우리가 기다려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속도전에 대한 경쟁이 붙었기 때문에 네이버와 지금 두나무가 계속해서 협업을 진행한다라고 하면은 빗썸이랑 토스도 협업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경쟁이 붙게 된다라고 하면은 반사적으로 수혜를 보는 기업들이나 본연의 기업들 자체도 멀티플이 성장할 수가 있다 보니까 여전히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게 커다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든 생각이 만약 이제 합병이 확정이 되고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주들의 희비가 좀 엇갈릴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제 네이버랑 본격적으로 좀 협업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나올 수 있는 기업들은 살아남겠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들은 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좀 선택과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기업에 대한 멀티플 계산이 중요하다는 점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뭐 단점으로는 뭘 유념해야 될까요?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제 기대감 먼저 올라간 기업들은 우리가 리스크를 항상 미리미리 관리하셔야 된다.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인 상장이 이제 실패에 대한 리스크도 충분하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 자체가 실패하는 것도 있지만 정부 규제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또 딜레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상장을 하고 누가 패권을 가져가는지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론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경쟁 기대감 속에서도 많이 올랐다가 여기에 대한 승자 족식이 끝난다라고 하면은 재료 소멸로 나머지 기업들은 또 빠질 수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테마는 스테이블 코인이었습니다. 각각 테마에 대해서 우리가 쭉 얘기를 나눈 경험이 많기 때문에 내일 시장을 위해서 오늘 어떤 테마를 선택해 주실지는 전혀 감이 안 오거든요. 그 선택 마지막으로 바로 들어볼게요. 저는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둘 다 좋지만 오늘은 비만 치료제 한번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를 골라주셨고요. 그 안에서 어떤 종목 좋게 보실까요? 워낙 유명한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또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오늘은 올릭스 종목 체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릭스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메시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있는 기업인데 투자 포인트 자세히 들어볼게요. 네, 올릭스에 대한 모멘텀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장기 지속성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여기에 대한 경쟁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최소 3개월 이상 유지가 되는 장기 지속성에 대한 주사제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룸이 열릴 수가 있을 거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OLX702A라는 물질을 통해서 지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의 치료를 좀 물질을 많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만에 대한 주된 원인이 지방 간염을 좀 타겟으로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GLP-1을 통해서 만든 약품은 미용이라고 했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진짜로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까지 사용할 수 있는 다방면의 물질을 개발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올릭스는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기술력을 이미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일라일리와 이제 기술 이전 체결을 통해서 같이 협업을 진행을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한 모멘텀과 기술력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미 올라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상방에 대한 룸이 더 많이 열려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급등 이후로 좀 조정이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주가 위치는 어때요? 네, 지금 최근 들어서 급등이 나오고 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오긴 했습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시 한번 매수의 기회가 만들어졌다고 좀 판단이 되고 있어서 넥스트레이드 현재가로 편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면 이미 고점 라인 구간이기 때문에 목표가는 이제 11만 원, 최고가를 약간 돌파하는 구간까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세를 이탈하는 손절가 라인은 박스권 하단 부분이 82,000원 말씀드릴 테니까 가격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릭스였고요. 저희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넥스트레이드에서 거래가 안 되는 종목이기 네. 때문에 내일 시초가에 여러분들 접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정규장에서 매매가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네이버 밴드로 가면 어떤 얘기 들을 수 있죠? 네, 최근 들어서 안 그래도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 지속적으로 체크를 드리고 이제 저번 주에는 녹화 방송을 통해서 주된 이제 바이오 기업들 기술적인 분석 많이 해드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올릭스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녹화 방송 링크 다시 한번 올려드리고 제가 밴드를 통해서도 중요한 투자 포인트 자세하게 바이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바이오 쪽에 대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 밴드 김민성 검색하셔서 인사이트 참고하시고 계속해서 교육 많이 받아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결 내일의 테마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매일경제TV 김민성 주머니 매니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